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일반 점포들도 그렇지만 전통시장도 한때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할 정도로 힘들었었는데요. 물론 지금이라고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상인들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선영 기자입니다. 해운대구 반송 큰 시장에 위치한 작은 반찬 가게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정성스레 만든 반찬을 그릇에 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받은 주문은 종이에 꼼꼼히 기록하고 빠진 건 없는지 배송 나갈 반찬들을 하나씩 챙깁니다. 지난해 11월 말 반송 큰 시장에 도입된 반송 배달왕 서비스. 대형 마트처럼 전통시장에서도 배달이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오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그 방식에 대해서 많이 호응을 하세요. 저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주문을 하겠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어제는 대면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그 시행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많이 이제 도움이 되긴 되는데 예전에 고객에 비하면은 지금 한 20, 30% 정도는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반송 배달왕 온라인 장보기와 배달 서비스는 문화관광경 시장 육성 사업 중 하나로 윗반송과 아랫반송, 고촌 일대 주민들이 온라인과 SNS, 전화를 통해 오후 4시 이전에 주문하면 당일 퀵으로 바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반송 배달왕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주문된 건수는 180여 건, 하루 10건에서 15건 수준으로 아직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지는 않지만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주민들의 발길은 줄었지만 전통시장 내에서도 대면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판매 통로가 생기면서 상인들의 기대도 큽니다. 아무래도 어른들이 많이 다니시고 하니까 조금 젊은 사람들 유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반송 배달왕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돼서 조금 더 시장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송 큰 시장은 올해 반송 배달왕 참여 점포를 더 확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있는 물품 외에 우리 사업 안에서 밀키트 사업이라든지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할 계획이고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전통시장의 배달 서비스가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또 다른 판로 개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금샘로 개통은 금정구의 수건 사업입니다. 1,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했지만 28년째 공사 중인데요. 금샘로의 허리인 부산대 구간 850m가 문제입니다. 지난해 말 완공을 목표로 두었는데 또 공기를 넘겼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3년 도로 개설 공사가 시작된 금샘로입니다. 이 구간은 공사가 끝난 지 한참이지만 주차장으로 전락했습니다. 도로 개통이 안 돼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잘 닦여 있는 이 도로의 중간이 가림막으로 막혔습니다. 금샘로의 허리인 부산대 통과 구간이 문제입니다. 저희 부산방송에서 매년 금샘로를 찾고 있는데 상황은 수년째 이렇게 해자리 걸음입니다. 완공은커녕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금샘로는 총 3.5km 구간으로 부산대 구간을 제외한 구서동 롯데캐슬부터 부산대 입구, 장전동 대진정보통신고 주변, 장전동 현대아파트 주변 구간은 순차 개설이 완료됐습니다. 부산대를 통과하는 850m 구간만 부산시와 부산대의 대립 속에 멈춰 있습니다. 부산시는 학교를 관통하는 지하차도를 뚫는다는 계획이지만 부산대는 이 지하차도와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건물이 있어 진동과 소음 등으로 연구와 학습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총장님이 일단 검토도 해보고 이제 하긴 했는데 그 반대 엄청 극심한 반대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그 불식시킬 만한 그런 대안이 지금 없으니까 이제 설득시키기가 힘든 거고 계속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해결을 못 시키고.
지난해 말까지는 시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겠다던 부산시도 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더 협의해보겠다는 겁니다. 학습권 침해라든지 이런 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밀어붙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는 협의를 일단 원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두 기관의 공사는 벌써 5년째 중단된 상황. 금정구는 미개통 기간이 길어질수록 구민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며 두 기관의 빠른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산성 터널이 개통됐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금정구를 관통하는 중앙대로의 교통체증이 그야말로 심화돼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은 다 하겠습니다. 금샘로 개통에 관한 공법에 하루속히 합의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050여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28년째 개통하지 못하고 있는 금샘로. 언제쯤 개통될 수 있을지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중구 영주동 인근 무단 투기와 불법 경작으로 몸살을 앓던 유휴지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 수영장을 건립하자는 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중구 영주동 민주공원 인근의 유휴부지입니다. 나무 사이사이로 쓰레기가 나뒹굴고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무단 경작 금지 팻말이 세워져 있지만 나무를 심고 농작물을 기른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690제곱미터에 달하는 해당 부지는 시유지로 중구청과 부산시설관리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3기관이 관리 주체입니다. 하지만 수년째 사실상 제대로 된 관리 없이 방치돼 오다 보니 주민들이 임의로 경작을 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로 활용해온 것입니다. 심지어 인근 주민들이 땅 사용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가 하면 고소 고발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자기들만의 땅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내 땅에 네가 왜 야채를 쓴 거냐, 뭐 나무를 쓴 거냐 이러면서 그러면 고소고발할 건이 계속 일어난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주민들끼리 계속 안 좋게 감정이 쌓이는 거예요. 뭔가 좀 더 나은 주민들한테 복지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졌으면. 삼복도로 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유휴부지. 이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당 부지를 실내 수영장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중구에 부족한 주민 문화체육시설과 주차장을 확충하자는 차원에서입니다. 중구가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에게 또 전신 운동으로 좋은 게 수영이 되는데 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유유지를 조금 활용을 해서 우리가 수영장을 조금 건립을 하게 된다면 주민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또 주민들의 또 의견을 들어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중구는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현재 공원으로 된 토지 용도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며 해당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타당성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토지 이용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기초의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의회에서는 2년 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공부하기 위한 연구단체가 만들어졌고 스마트 의회, 스마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연구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장, 의원들의 책상에는 서류 대신 태블릿 PC가 놓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종이 문서 없는 스마트 의회가 열린 것입니다. 태블릿 PC를 이용해 회의 자료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필요한 사진과 영상이 공유돼 즉각적인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회의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정보통신기술에 접목한 의미 있는 변화의 중심에는 해운대구의회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2년 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을 공부하기 위해 구의회 차원의 연구단체가 만들어졌고 현재까지도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는 스마트 의회를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도시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연구도 시작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방의회 대응전략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정책 연구 용역을 통해서입니다.
4차 산업이지만 우리 의회를 접목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직접적인 어떤 몸으로 와닿는 게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없어요. 우리 공부 모임을 통해서 종이 없는 스마트, 그다음에 화상 회의 이런 거는 지금 접목하고 있지만 좀 더 의원님들 그 역량강에 뭐 어떤 것이 있는지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기반 기술이 필요하고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스마트 의회와 스마트 도시를 큰 방향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련되는 문헌들을 조사하고 또 이 성공 사례, 참조 사례가 될 만한 곳은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 방문을 해서 스마트 의회와 스마트 도시를 위한 혁신 전략들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주민들 생활의 편리함과 만족도를 높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기초의회 차원의 발빠른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정부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제한업종의 정부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승인자로 사업장이 부산에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대출금의 1.9%에 해당하는 1년간 이자를 선지급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부산시가 설을 맞아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1인당 5만 원씩의 명절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부산시는 2월 10일까지 2주간을 따뜻한 설 명절 보내기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홀로 사는 노인과 쪽방 거주자,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성금과 성품을 전달할 방침입니다. 특히 부산 지역 4개 노숙인 시설에는 차례상 경비를 지원해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합동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하고 홀로 사는 노인 3만 2천 세대에는 1인당 5만 원씩의 명절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또 B&K 금융그룹은 저소득층 8천 세대에 4억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부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도 명절 지원금과 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온천장에서 주차하기 어렵다는 말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문객은 물론 지역 주민도 공영주차장 설립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데요. 외곽에 공영주차장과 사설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주차난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온천장의 주차 문제 박인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식당은 많고 주차 공간은 없고 거주지에도 주차를 못하니까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물건 사러 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로 많이 가지. 동래구 온천장을 찾는 시민들입니다. 이처럼 온천장에서는 주차 문제 등의 교통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온천장 주민들이 공영주차장 설립을 꾸준히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비교적 규모가 있는 상가는 자체 주차장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소형 상가는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물론 온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온천장역과 금강공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주민들은 온천장 중심과 거리가 멀고 중앙대로를 가로질러야 하니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경기가 없는 데다가 그런 요건이 되니까 오던 고객도 우회를 해서 다른 쪽으로 가버립니다. 온천장만 지금 시설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는 구도심이고 신흥 이제 중심 도심점이 많잖아요. 그러면 주차하기 좋고 모든 시설이 좋은데 그래 안 가겠습니까? 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난 확보에 이렇게 심의를 기울인 겁니다. 그렇다면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온천장은 상업지역 1급지로 다른 지역에 비해 주차 요금이 높아 주차장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법 주정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구청은 온천장 내 공영주차장 설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비싼 땅값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온천장은 높은 지가로 공영주차장 조성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있으며 향후에 국가의 부지 매입보다는 유후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활성화 그리고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서 주차난 해소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동래구가 진행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에서 온천 일동은 주차 수요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차할 곳은 많은데 정작 주민과 방문객들은 주차할 곳이 없다고 얘기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무한 반복되는 주차 문제를 끝낼 합의점이 절실해 보입니다. HCN 뉴스 박임혜입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학교 폭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은 줄었지만 따돌림이나 사이버 폭력은 증가했고 여전히 언어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장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지난해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약 19만 명의 학생 중 0.8%가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1.2%보다 낮아진 수치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각각 0.4%와 0.2%로 예년 수준이었고 초등학교는 1.5%로 절반가량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초등학교에서의 학교 폭력이 가장 높았습니다. 유형별로는 언어 폭력이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때리거나 물건을 뺏는 일 등은 줄어들었지만 따돌림이나 사이버 폭력은 늘어났습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는 같은 반 학생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다른 반 학생은 29%, 선배나 후배가 5.3%로 가해 학생의 85.3%가 같은 학교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반면 학교 폭력을 목격한 경우 68%는 신고하거나 도와주었다고 응답했지만 32%는 방관하거나 같이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교육청은 따돌림 예방과 방관자적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354개 학교에 또래 상담 동아리를 운영하고 경찰 등과 연계해 사이버 윤리교육과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 20만여 명 중 약 95%가 참여해 실시됐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에 나섭니다. 선관위는 우선 정당과 국회의원, 단체장과 지방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 활동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해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부 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금정구가 올해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전자투표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소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금정구는 지난해부터 부산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지원단지로는 금정산 SK뷰 아파트가 선정됐습니다. 금정구는 그동안 5개 단지에서 8차례 전자투표를 한 결과 평균 투표율이 5%포인트 상승하는 등 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부경대가 3월 시작하는 2021학년도 1학기 전체 강의의 3분의 1가량을 혁신 수업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혁신 수업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주도하고 교수는 이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2명 이상의 교수가 수업을 진행하거나 온라인 강의 영상을 미리 학습한 뒤 수업 시간에는 토론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학 측은 이를 위해 혁신 수업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관련 분야 연구진을 꾸려 혁신 교수법 가이드북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